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 정안에 사무소 2대 1개만 둘 수 있다.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책임자 될 수 없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단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는데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요. 소속권계사 등록 안 되고요. 5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피특정 의견인 결격사유 아니고요.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라는 거 이게 6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조원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진역이나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단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이것도 바뀌었죠. 이게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옛날에 5%인데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죠. 개정됐으니까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지만 10%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됐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고요. 전세 사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나요? 17번에 있나요? 17번? 자격 취소 사유 17번입니까? 18번입니까? 18번. 자격 취소 부양지역 부양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반영 안 돼 있죠. 지금 징역행위라고 돼 있죠. 예? 고치세요. 거기 18번 18번에 4번이 징역행위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이번에 바뀌었다고. 이번에 그 프린트 내드리고 나서 바뀐 거예요. 요 1번으로 바뀌었어요. 1번. 옛날에는 2번 위반만 자격 취소 사유였는데 직무와 관련돼서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있는데 그건 뺐어요. 제가 이게 범죄단체 조직은 이게 입법 그 개정 이후에는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범죄단체 이번에 전세 사기를 범죄단체 조직한 걸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짜고 막 여러 명 그 모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 명 관여됐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한 걸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죠. 조폭들. 그래서 그런 범죄단체 조직이나 사기, 사문서 위조 뭐예요? 이게 지금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아도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그 18번에 이게 부양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걸 부양지금으로 고치겠습니다. 금고 이상, 업무 관련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 옛날에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는 거는 거의 없다 했죠.
그래서 자격 취소가 거의 안 됐었어요. 이때까지는. 앞으로 이제 자격 취소, 전세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 자격 취소해요. 앞으로는. 이번도 신설됐습니다. 양도 대여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에 1,000만 원 신설됐다고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 1년에 1,000만 원. 2번은 자격증이고 3번은 등록증입니다. 어떤 분이 2번하고 3번 똑같은 지문인데요. 다르죠. 등록증, 자격증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4번을 좀 더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그냥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명문 규정 이 말을 넣으면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주택만 이게 명문 규정으로는 신설됐어요.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이 규정이 신설됐다고요? 그럼 상가는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상가에 대해서 직접 명문 규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명문 규정이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주택은 명문 규정이 신설됐다고. 이게 뭐 상가도 사실상은 해야 되겠지만 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법상 설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걸 묻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래 상가도 뭐 사실상 설명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만 규정이 생겼다.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범위에 무등록 중개, 개업공개사의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등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거짓 신고 등이 더 추가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다.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대인 동의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 체납 사실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효력 발생하기 전에는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주인 동의 받아야 열람할 수 있고요. 그럼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이미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는데 그럼 보니까 세금 체납서 어떻게 할 건데 계약금 다 줬는데, 물론 특약으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로 하고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뭐 적으면 된다. 변호사는 그렇게 특약만 넣으면 안전하다 했는데 특약 넣어도 뭐 이미 돈 받고 안 준다 없다 뭐 배째라 해버리면 사실 골 아프죠. 어쨌든 계약 체결한 후에는 세금 체납 사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특약으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다 돌려주기로 한다. 받은 돈 이런 걸 특약으로 적자고 하는 게 좋겠죠. 세입자 입장이라면. 개정된 거 이거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좀 반복해서 문제 몇 번 더 나갈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자꾸 개정된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올 확률이 반반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출제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면 이거 전혀 안 보면 전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 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5번에 옳은 것.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맞죠? 법 14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면 X죠. 자본금 500만 원인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자본금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니까 9월달 기준으로 X라는 이야기 해설에는 뭐라고 해놨지? 5번에 2번. 네, 이거 지금 9월달에 바뀔 걸 예상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9월달부터 자본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명 회사가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비법인 사단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 가능하다고요. 등기 안 된 법인을 사단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 종중, 문중 뭐 이런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동창의 이름으로 개업은 안 된다고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겸업할 수 있는 것. 임대업은 안 되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요. 용역 직접 제공하는 건 안 되고 용역 알선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리얼 3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법인은 크기 제한 없고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크기 제한 없다 했죠. 우리 법에는 없다고. 인감증명법이나 뭐 상업등기규칙까지는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그건 볼 필요도 없고, 크기 제한은 개인개업공개사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공,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고요. 변경하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법인은 인감도장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8번. 이거는 앞에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이건 똑같은 거 같네. 이거는 8번이 아까 4번이라 했습니다. 4번. 상가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은 없다. 상가는 주택의 경우에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게 명문 규정으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자격 취소가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인데 이제는 업무와 관련된 거 사기, 사문서 위조,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으로 금고 이상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 양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한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거.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5일이 아니고 며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인데요.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답 2번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500만 원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전부 부과합니다. 단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것.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아예 개업공개사 이름 적고 보조원 이름 추가로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아예 개업공개사 이름은 없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니까 1년에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고 개업공개사 이름 전혀 없으면 그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게 허위매물 이거 올린 거 1, 2, 3, 5번 등록관청에서 조사 나오면 그 매물 올려놓은 주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전화번호 없는데요. 전화번호 없으면 의뢰받지도 않았는데 올린 거잖아요. 허위매물 올린 거죠. 없는데 의뢰받지도 않았는데 올렸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매물 나와 있는 거 보고 몇 동 몇 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업소하고 매일 광고만 보고 있으면 어디 매물 올랐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자기도 똑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남이 올리는 거. 그 손님 연락 오면 그 맨 먼저 올리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도 허위매물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예 매물 내놓지도 않았는데 올렸으면 중개상이 될 수 없잖아요. 판다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중개대상물은 존재하지만 건물은 있지만 아파트는 있지만 판다한 적이 없는데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할 그 뭐겠어요 이런 게. 예를 들면 비싸게 올려놓는 거 일부러 비싸게 또는 싸게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으면서 또는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거래 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에 3천만 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